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소액으로 경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빌라가 경매에 나왔거든요. 외관도 괜찮아 보이고 앞에 주차 차단기도 있죠.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대부분 처음 경매를 접하게 되면 아파트나 빌라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는 부동산이기도 하고 권리적으로도 다른 부동산들보다 쉽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빌라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아서 금액이 크든 작든 꾸준한 월세 수익을 받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거든요. 근데 전세 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빌라가 좋다, 안 좋다 말을 하실 수 있는데 전세로 놓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빌라라는 게 적정한 전세금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금액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로 발생하는 문제는 뒤에서 사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월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월세를 받아보기 위해 소액 경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빌라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현재 대부분 경매 나온 빌라 물건들은 입찰할 수 없는 물건들이 많더라. 전세 사기로 인해서 경매에 나오게 된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입찰을 하려는 우리나 서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듭니다. 입찰할 수 없는 물건. 왜냐하면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례를 보시면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12평 정도 되네요. 감정 금액은 1억 9천만 원 정도로 평가가 되었는데 현재는 1억 3,3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보시면 유찰이 10차까지 되어 있죠. 5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원래 감정 가격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한번 유찰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한 점이 있다면 왜 변경이 되었는가? 이거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두 명이 있습니다. 김 씨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어요. 근데 전입이라든지 확정일자 다 똑같죠? 보증 금액도 똑같죠? 김 씨가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 금액은 1억 5,600만 원이네요. 전입을 2020년 3월 30일 했으니까 대항력은 언제 생깁니까? 다음 날인 2020년 3월 31일에 생기죠. 그래서 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등기부상의 권리와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현황도 보고 오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별다른 권리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설정한 임차권이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네요. 따라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전액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다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격은 수십 차례 유찰되더라도 1억 5,600만 원이 최소 금액입니다. 보장해 줘야 되니까요. 근데 이 빌라가 얼마에 매매가 되었냐면 1억 4,900만 원에 매매가 됐어요. 감정금액 얼마였습니까? 1억 9천만 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금액을 봤을 때 1억 5,600만 원 이상으로 입찰할 마음이 생깁니까? 잘 안 생기죠. 경매를 하는 목적은 싸게 사는 게 목적인데 전세 보증금 이상으로 지금 입찰하기에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유찰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입찰자 입장에서도 필요 없는 경매 물건이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돈이 회수가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다행히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 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지금 상관이 없어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줬으니까 그 준 금액을 경매를 통해서 회수해야겠죠. 그래서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유찰만 계속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임차인이라면 하다못해 계속 거주할 수 있겠지만 보증보험사에서 이 집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어요? 직원이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조건 돈으로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2024년 3월 26일에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주택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를 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었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우선 변제권만 주장한다는 것은 배당은 일단 받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항력과 주택임차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주는 만큼만 받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1억에 낙찰돼서 1억을 주면 그것만 받겠다는 거예요. 남은 5,600만 원에 대해서는 달라고 안 하겠다 이겁니다. 일단 전부 회수가 안 된다면 일부라도 먼저 회수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입찰자 입장에서 이제 신경 쓸 부분이 있습니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입찰 가능한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3월 26일에 제출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사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500만 원대에서 원래대로 진행이 된다면 예를 들어 누가 700만 원의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증공사는 7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주장 못하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대항력을 포기하겠다고? 그럼 양보를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경매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겠네. 일단 그러면 최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 다시 원래 감정 가격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어 최초 감정 가격으로 돌아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변경이 된 이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결과 입찰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이 발생하고요. 경쟁이 발생하면 낙찰가율 역시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액은 아닐지언정 그나마 보증보험사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빌라 경매를 하고자 한다면 이런 확약서가 제출된 경매 물건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럼 확약서 제출된 경매 물건 찾는 방법이 있냐? 이런 물건들만 좀 모아놓은 건 없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확약서 제출 사례가 꽤 많아져가지고 사설 경매 사이트만 보더라도 이렇게 인수 조건 변경이 된 것들만 정리를 해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없다면 우리가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검색해서 보는지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서 고객지원센터의 아래를 보시면 경매 물건 정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 목록 게시라고 되어 있는데 작성일이 5월 24일이거든요.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들어가서 보면 자,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을 받아 볼게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 어느 법원에서 경매 사건 번호, 주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서울이나 인천이에요. 아래쪽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 지방에 있는 물건들이 지금 대부분 확약서가 제출되었다. 번호를 보시면 353번까지 많이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확약서가 제출된 물건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은 이렇게 경매를 소액으로 하고자 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제출된 물건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